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화천대유 논란,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판교 일대 대장동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추진과 진행이 되었던 건데요. 이 대장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화천대유라는 시행사가 이 투자자이자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를 한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전에는 이런 대규모 시행 실적이 거의 없던 회사였는데 조금 일찍 이 시행사로 선정이 되면서 성남의 뜰에 합류하게 되었고, 화천대유와 이 특수관계 6명이 총 3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 금액에 비해서 배당 금액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 이를테면 성남의 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배당받은 금액이 1,800억이거든요. 근데 화천대유 1%, 그리고 나머지 이제 SK증권을 통해서 투자한 천하동인이라는 이름의 익명투자자 6명이 6%, 총 7% 정도의 투자를 했을 뿐인데 여기는 배당 금액을 4천억 원 정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배당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 첫 번째 의혹이고요. 두 번째는 화천대유라는 그동안 이 시행이나 공공택지 개발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신생회사가 어떻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로 떡하니 성남의 뜰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두 가지 의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천대유 이제 한두 번 터지는 게 아니다 보니 이번에는 아주 간략하게 맥만 짚고 우리가 뭘 염두에 두고 봐야 하는지, 어떻게 사건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결과는 또 어떨지 살펴보고 도대체 왜 국민들이 이런 거에 허탈감을 느끼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대장동 공사 때 LH 등 비리 의혹이 진행되고 관련자들의 처벌 후 다시금 또 비리가 있고서 민영화로 진행된 사건이 바로 화천대유 사건의 시발점입니다. 이미 비리의 비리, 이것만 해도 우린 너무 무감각해졌다랄까요? 민영화 후 3가지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수익률입니다. 1000배의 수익률,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1000배의 수익률은 도박장에서나 보는 것 아닙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 개발 업무, 분양 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 위험도 100% 부담하기 때문에 하나은행의 내용을 보면 보통 우리가 이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리스크가 바로 인허가입니다. 네. 인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힘들고 이 땅의 원 소유주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장이 또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허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첫 번째 그러면은 리스크는 해결이 된 사람이거든요. 네. 그 리스크조차도 하나은행에서 안전하다 판단 내렸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화천대유에 모인 이들만 봐도 이것이 될 것이거나 되게 할 것이기에 모였다는 게 너무도 눈에 보이죠.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가 대법관, 또 검찰총장, 검사장 등을 지낸 초호화 전관고문단을 선임한 사실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직 시절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들의 수사나 재판 당사자였던 사실도 확인되면서 선임 배경을 놓고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지분율인데 성남시의 우선 2순위가 금융기관이란 것이 위에서 이야기한 안정성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수익 배분은 자기들끼리 경우 따져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나, 막말로 세상의 경우라는 경우는 우리가 다 어기고 살지만은 너하고나하고는 경우 따져야지. 저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한숨을 느끼지 못하나 봅니다. 신도시 개발이 목적이 된 다른 지역들도 조사하면 이 정도 규모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가 특혜인데, 애시당초 성남시의 요구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다 보니 당연히 특혜는 맞지요. 그런데 이 민영화 과정에서 해당 인원과의 유착관계가 핵심일 겁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대표 이모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으로 이 씨가 화천대유 사업에 뛰어든 배경과 이 지사와의 인맥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무리한 연결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런 의혹들 가운데 하나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중이죠. 우선 대장동을 살펴보면
대장동 입찰 때부터 공사 들어갈 때까지 비리며 뇌물수수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하죠. 내가 전주 군산 쪽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기술자가 없네. 이 대장동이 노른자라고 하는데 위례 신도시 가보셨습니까? 김포 한강 신도시는 가보셨습니까? 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가면 먹을 곳도 뭘 사려고 해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런 신도시들이 사실 활성화가 되려면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주거의 목적 외에 인근 상권까지 형성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신도시가 살아나기도 전에 투기의 비리가 판치는 꼴이라는 거죠. 여기에 관련 인물들 중에 곽의원의 아들의 입사와 더불어 퇴직금이 문제가 됐는데요. 화천대유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곽 의원 아들은 세금을 제하고 28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퇴직금이 뭘 포함하던 50억이라니요. 아니 뭔 일을 하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가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거죠. 곽 의원의 아들이 입사할 당시 나이를 생각하면 그 또래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은 어떨까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했던 공격이 국민의힘 당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이재명 캠프는 이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 수십억 원 수수 사실을 계기로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본인들 사건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만 취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진행은 현재 여기까지입니다. 너 뭐하는 새끼인데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양면 테이프니 네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어떤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겠죠.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달려듭니다.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랍니다. 수익률부터 모든 게 사실 뻔할 겁니다. 여기에 국민들은 1차 분노합니다. 왜? 그런 정보, 그런 기회가 국민들은 없지 않습니까? 안정성이 보장되는 투자 그런 게 있기는 한 건가요? 그거 월급 받아서 아름아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고 자식 하나둘 낳아 살아가는 게 국민들의 삶이라면 이 중 무엇이 보장되는 사회인가요? 최저임금이요? 언제까지 시간근로자, 일용직 기준으로 산정할 겁니까? 월급이 거기서 거기인 건 몇 년째인 줄 아십니까? 청년들이 회사에 막상 들어가도 시간근로자보다 못한 수준의 임금에 관두고 그냥 아르바이트하는 현실은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진짜 이것도 노동시장이라고 정책들 내놓은 거 보면 진짜 머리통 한 대로 확 좀 빼기!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쓴 이 글 가운데 국민들의 힘으로 읽어내거나 벗어날 수 있는 무엇도 없음을요. 그나마 로또라는 게 답인가요? 로또도 세금이 있죠. 일본에서는 로또에 당첨이 돼도 세금을 안 낸대. 서민들의 꿈에 세금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죠. 꿈에는 세금이 없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표현이.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태 쉽지 않게 살아왔는데 지금 청년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